실시간으로 계속 수집이 될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성능적인 문제들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모든 인력들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있는데 이걸 과연 이제 하나의 기업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 저도 이제 뭐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한 6년 전에 부산에서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선박 관련해서 이제 뭐 엔진 고장 예측 프로그램이나 뭐 실제 선박의 정지에 운항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제 국가 과제를 진행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엔진에 대해서는 이제 센서가 한 300개 정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연구를 어찌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제 경제 운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뭐 기후 데이터, 실제 운항에 관련 데이터, 실제 이제 해로에 대한 데이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선박 같은 경우는 실제 선박에 실제서 근무하는 실제 근무자들이 실제 뭐 파도에 의해서 출렁출렁해서 멀미를 하게 되면 배를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 어떤 운항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실제 개인 기업에서 이걸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국가에서도 오픈소스 기반의 어떤 협회를 만들어서 그들의 주 과제는 코딩 기반으로 어떤 작업을 진행해보자 라는 어떤 협회를 만든다고 이제 들었는데 실제 요것과 관련해서 지금 챗GPT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사용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고 이 다가가는 측면에서 이제 노코딩이나 플랫폼이 여러 측면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 뭐 챗GPT를 이용한 뭐 코파일럿 프로그램도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실제 뭐 웹 개발을 자동으로 해주는 노코딩 플랫폼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노코딩 플랫폼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노코딩 플랫폼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챗GPT나 이야기 드렸으니까 실제로 이제 노코딩 플랫폼의 이제 흐름이 약간씩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에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코딩 기반의 플랫폼들을 기업들이 제공을 하고 있었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전시회를 나가보면 항상 기업분들이 오셔서 문의를 하시는 내용은 이거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으로 되나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 대형 뭐 클라우드 업체들도 기본적으로는 노코딩 플랫폼을 두 가지 정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 형태로 조립을 해서 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뭐 인공지능을 모델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과 실제 오토ML에 적용해서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모델을 추천을 하고 그 모델을 돌려서 가장 성능이 뛰어나는 거를 이제 밖으로 이제 토해내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는데 결국은 양극단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WS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이제 AI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라는 제품이 있고 세이지메이커라는 제품이 있는데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는 그냥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학습을 해서 결과를 내보내는 그런 툴인 거고 세이지메이커는 실제 사용자가 코딩을 하는 툴인 거예요. 근데 세이지메이커 캔버스가 이제 어떻게든지 그걸 밀어서 이제 기업들이 편하게 인공지능을 도입하게 만들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능 자체는 뭐 90% 이상 정도 올라와야지 어느 정도 이제 제품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이제 80%를 넘기지 못하는 게 문제에 봉착해서 이제 그들도 이제 약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체들이 노코딩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노코딩 플랫폼만으로도 이게 극복이 가능하냐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고 어느 정도 이제 개발자의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려고 이제 공부를 진행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과제를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흐름과 인공지능 연구의 흐름은 완전히 다르다. 앞쪽에서 말씀드렸겠지만은 데이터 센트릭이라는 모델이 이제 주류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인공지능은 실제 데이터를 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틀어서 모델을 만들고 이거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일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이제 어떤 로직이나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 기반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원해 주는 프로세스가 없다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노크딩 플랫폼을 만들고 있지만 저희가 이 노크딩 플랫폼을 가져가서 누구한테 제공을 하고 써보세요라고 하면은 잠깐 쉽군요 하면서 쓰지만은 결국은 사용을 못 하시거든요. 이거는 그냥 결국은
기업 내에서 인공지능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코딩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만 잘 가공을 하면은 정말 많은 검증된 모델들이 존재를 해요. 그 모델을 세워서 여러 가지 모델을 빠르게 한번 세워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일단 모델을 선택해보고 그 모델을 선택한 후에 다시 뭐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될 거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어서 실제 그 모델이 잘 돌면 그 모델을 선택해서 계속 가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모델을 갈아타는 이제 이런 아주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비되어야지 또다시 이제 그 인공지능을 실제 기업에서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 결국은 여기 실제 업무를 뛰는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를 개선해야지 나한테 뭔가 시간적인 세이브를 하거나 인건비 세이브를 하거나 또 좀 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개발자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많이 느끼지만 저희도 이제 그렇게 느끼겠지만 개발자는 역량이 올라가고 연차가 올라가면 다른 돈 많은 기업에서 돈을 더 많이 주면은 그냥 가거든요. 저희도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남아있으신 분들은 결국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비즈니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오래 회사에 남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을 높여서 비즈니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거 관련된 디파이라는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디파이라는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LOps 시스템이라고. 그 다음에 AI 옵스라는 AI 옵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어떤 기업하고 미팅을 했고 그 기업의 요구 사항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몸에 당뇨 칩을 박아서 실제 당뇨를 체크하는 어떤 이 조그마한 이 핀을 만드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 업체가 1년에 만들어내는 생산량이 20개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 눈으로 검사를 못하니 엑스레이 수시기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사용자가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이걸 이제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200건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제 뭔가 필요해지면 그 사람이 이제 오류를 발생시키고 결국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AI라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상황들.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이 돈이 많다면은 AI 전문 개발 업체한테 그냥 하청을 줘서 이런 솔루션을 개발해줘 라고까지 하는데 그 기업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이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한테 맡겨서 AI 솔루션을 받긴 했는데 아까도 이제 분명히 이제 앞전에서 이제 발표 때에서 말씀 드렸겠지만 이게 실 환경에 나가보면 결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의 품질이 점점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장비도 노후화가 되다 보면 점점점 촬영되는 이미지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잘 동작했던 AI 모델이 안 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다 아시겠지만 기업에서 수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결국은 각각의 기업들은 그러니까 결합률이 아주 작을 거예요. 그 작은데 실제 AI 학습을 하려고 한다면 이 결합률이 많아야지 그 결함이 발생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기존의 지도학습 같은 형태들이 레이블링을 해서 얘는 잘못됐어, 얘는 잘 됐어. 이런 이제 구분값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는 업체들은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오류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상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 이후에 오류 데이터들이 계속 수집이 되면 그 오류 케이스를 다시 분류하는 모델을 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고 나간 이제 AI 소프트웨어 업체가 시간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질문하는 게 메인터넌스는 어떻게 할 건데 만들어주고 나가면 그래서 결국은 이 AI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항상 밀어붙이는 게 MLOps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데이터 수집하고 모델 개발하고 모델을 실험경에 투입을 하면 그 모델이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고 그 데이터 수집된 걸 가지고 다시 재학습을 해서 다시 재배포하는 이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들은 이제 거의 국내 이제 AI 관련된 MLOps 업체들이 계속 해주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기반이
노코딩 기반이냐, 아니면 로코드 기반이냐, 아니면 코딩 기반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 세 가지를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어떤 자원을 판단을 해서 이게 코딩 기반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노코딩 기반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실제적으로 약간 미션 크리티컬한 실제 모델을 만드는 거는 전체 배기에 비하면은 한 많아야 한 30%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만약에 뭐 대기업의 같은 경우는 막 아주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70%가 자기 기업에 맞는다면은 좀 더 간편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AI 제품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자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충을 해서 실제 모델을 만드는 게 맞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이런 제품을 선택을 하는 기준은 약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보면은 이게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는
뛰어난 검증된 소타 모델을 공개하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존재를 해요.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결국은 이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LG 관련해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래 소프트 패킹이 있는 건 알겠어. 내부적으로 개발자도 있어. 이제 그걸 가져다가 쓰는데 실제 소타 모델이 안 돌아가는 케이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회사 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야 인공지능 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모델을 빨리빨리 만들어내 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의 역량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빨리 하다 보면 빨리 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소프트웨어 모델을 끌어들여서 이제 모델을 개발하는데 실제 돌려보면 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중간 업체들이 하는 일은 그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나와 있는 잘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된 모델을 이제 고객한테 납품을 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아마 회사들이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겠지만은 실제 대기업에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노 기반의 어떤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시중에 이제 뭐 저희 업체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있는 모델을 잘 활용해서 잘 패키징을 해서 고객한테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잘 선택해서 이제 뭐 플랫폼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 소개하면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존재를 하고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고 이거를 최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이런 케이스는 존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들은 그래 클라우드에 데이터 올리는 거 뭐 무리 없어 그냥 나는 뭐 리소스에 대한 낭비만 줄여주시면은 충분히 오케이야 하시는 분이 계시고 결국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올릴 수는 없어. 무조건 회사 내에 있어야 돼. 그 회사 내에서 관리를 해서 뭔가 모델을 개발하고 싶어. 이런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케이스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뭐 다른 업체에 뭔가 이제 뭐 디펜던시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마 오픈이 불가능할 거고 회사 내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해서 자유롭게 빠르게 모델을 개발하는 게 좋다는 판단으로 해서 이제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선택하셔서 뭐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온프레스 형태 내부에 설치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실제 아까 데이터라고 말씀이 드렸는데 실제 인공지능도 실제 아주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넣어줘야지 지금 성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전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듈이 존재하고 있고 뭐 레코드 그러니까 테이블형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클린징이라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없애고 그다음에 뭐 누락된 데이터를 보정해서 채워넣고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지 뒤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모듈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제품을 선택할 때 얼마나 많은 인공지능 전처리 모듈을 제공해 주는지 이걸 판단하셔서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이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여러 가지 분류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분류, 뭐 정상이냐 불량이냐 이런 걸 선택하시는 거. 그다음에 불량 중에서 어떤 종류의 불량인 거냐. 그러면 결국 이제 기업의 선택은 이 여러 가지 불량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불량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게 만드는 게 이제 제조 시스템의 이제 혁신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함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걸 허용치 내에 있느냐, 허용치 바깥에 있느냐. 그다음에 뭐 의료 AI를 친다면은 질병이 이제 암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감지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가장 컴퓨터 비전에서 많이 쓰이는 곳이 이제 디텍션, 실제적으로 결함의 위치를 찾거나 뭐 이제 물체의 위치를 찾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또 딴 얘기로 빠져보면은 요즘은 이제 정말 많은 업체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도 그런 류의 업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모든 관심은 이거네요. 어떻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할 건지. 일단은 시스템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멈추기 전에 그걸 찾아내서 뭐 교체를 시키든지, 뭐 계획하에
시스템을 정비를 계획하에 시스템을 정지시켜야지 실제 비용에 뭐 실제 뭐 비용에 뭐 로스가 없는 거지. 실제로 무계획 상태에서 시스템이 다운돼 버리면은 그건 엄청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이거 말씀드린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솔루션을 선택하실 때 꼭 필요한 것들은 노 코딩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델이라는 게 실제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가치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가 선택해야 되는 모델은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고 어떤 기업은 정확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이런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을 위해서는 결국은 내부에 있는 코드를 어느 정도는 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일을 하는 라이브러리가 100개가 있다면 그 100개 중에서 속도가 빠른 게 있을 거고 정확도가 높은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이것들에 대한 선택은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자꾸 이제 경험을 해 보다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일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노코딩이나 로코딩 솔루션을 선택하셔서 뭐 자유롭게 이제 연결을 하시면은 빠르게 어떤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솔루션의 그러니까 노코드 솔루션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스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모델만 줄 뿐이지 그 안에 동작하는 소스 코드를 나한테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AI 그 솔루션 업체에 그러니까 몸이 묶여져 있는 디펜던시하게 돼서 아 이거 하려면 돈 내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뭐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최초 시작한 거는 이제 의료 AI라는 분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결국은 저희도 이제 왜 노코딩 플랫폼으로 전환이 됐냐면 결국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은 병원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데이터를 갖고 나오려면은 RLB라는 이런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결국 이제 AI 솔루션 업체가 그 RLB를 받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AI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뭔가 병원에 제공하긴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가장 커다란 불만은 이거죠. 결국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레이블링은 의사인 내가 다 했는데 왜 솔루션을 제가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걸 개선하고 싶으면 쟤한테 또 요청을 해서 또 모델을 또 받아야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회사 내부에서도 소스 코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선택하시는 게 실제 자체적으로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실제적으로 각 기업, 그러니까 기업과 솔루션 업체를 비교하면은 일대 엄청난 수의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AI 솔루션 업체에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찾아보시는 게 예, 약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의 데이터가 자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데이터를 잘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솔루션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이게 AI 모델 중심의 뭐 인공지능 연구에서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연구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 데이터가 실제 엄청난 자산이라는 거고 모델보다 이 데이터가 더 자산일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보호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저장 공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도구만 있다고 해서 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컨설팅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거의 대구 지역 쪽에서도 약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 DX 컨설팅이라고 해서 AI 뭐 POC 같은 것들을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거기서 발굴된 뭐 사업 가능성이 있는 모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모델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뭐 어떤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회사도 있고 실제 단순하게 뭐 요즘에 약간 뭐 앨리스가 약간 뜨긴 것 같긴 한데 예전부터 뜨긴 했는데 그런 업체처럼 단순하게 이제 코딩 교육만 해서 그냥 돈을 버는 업체도 있고 네, 실제 기업에서 인공지능 어떤 도구를 선택하거나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실제적으로 이런 뭐 실제 도메인 전문가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뭐 교육을 시켜주는 어떤 커리큘럼이나 프로세스가 존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서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어떤 뭐 교육 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걸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MLOps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모든 도구들이 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겠지만 실제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게 학습이라는 게 존재하고 테스트라는 게 존재하고 뭐 인퍼런싱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뭐 어떤 같은 경우는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인퍼런스 코드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실행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버리는 서비스도 존재하고 아니면 웹 서비스 기반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뭐 배포까지 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저희 제품의 특징인데 저희는 이제 실제 PC에서 돌아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있어 약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 회사의 산업 AI 본부라는 곳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약간 두 가지 제품이 저희가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실제 어떤 공장에서 생성되는 어떤 제품의 어떤 뭐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요즘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쪽에서 뭐 크랙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쪽으로 좀 약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예, 엑스레이 초시기를 이용해서 기업 내에서 이제 뭐 반출되는 뭐 USB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알려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뭐 기포공항이나 기매공항이나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지나가다 다니시다가 엑스레이 초시기를 보시면 이런 것들 보일 겁니다. 저는 뭐 저희 회사 제품이 오메롭스를 지원 한다는 그 정도 내용이니까 간단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에는 클라우드 버전으로 소프트웨어를 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약간 저희 입장에서도 약간 실수이기는 하는데, 저희는 이제 최초에 이제 의료를 하다 보니 주 고객 대상이 이제 대형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딱 보니까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이 개인 사업자처럼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사분들이 결국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제 국책 사업을 따서 그 사업비 안에서 실제로 솔루션을 구입해서 이제 사용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사용자별로 아니면 GPU 개수별로 해서 다양하게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문의 주시면은